오늘 꼭 챙겨야 할 보험 뉴스 7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은 두툼하게, 그리고 금융 리스크는 철저하게 방어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보면요. 서류상으로는 수십조 원 이익을 내는 엄청난 부자인데 막상 가입자한테 내어줄 현금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보험사. 네네. 아니면 청년들한테 연 10%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막 퍼주는 무슨 자선단체처럼 구는 은행. 여러분, 이 금융회사들이 지금 진짜로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소스들을 보면 약간 금융시장의 영리한 두 얼굴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세대나 성별,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타겟으로 삼아서 초맞춤형 혜택을 쏟아내고 있는데 맞아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랑 심사의 칼날을 현미경처럼 아주 날카롭게 갈고 있단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그 표면적인 혜택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러니까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맥락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금융사들이 왜 이렇게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는지 그 구조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짜 혜택만 쏙쏙 챙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우리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첫 번째 화두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제 1,500만 반려동물 가구 시대잖아요.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에서 그야말로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의 핵심을 요약해드리죠.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반려인들의 상택을 받기 위해 정말 출혈 경쟁에 가까운 펫보험 차별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을 소비자 관점에서 뜯어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지금 펫보험 시장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보험사들이 고객 선점하려고 파격적인 혜택 마구 던지던 그 실손보험 초기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은 월 7,000원대라는 초가성비 상품을 딱 던졌고 KB손해보험은 보장 한도를 무려 4천만 원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이브라운은 아예 동물병원 현장에서 자동으로 청구되는 시스템을 들고 나왔고 메리츠화재는 치료 이력이 있는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게 문턱을 확 낮췄죠. 근데 여기서 제게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퍼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결국 100% 손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장의 수익만 보면 손해일 수 있죠. 하지만 보험사들은 지금 당장의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 돈이 목적이 아니다? 네,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유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출, 즉 페인 포인트입니다. 보험사들은 이 강력한 수요를 딱 해결해주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아하, 데이터요? 네, 어떤 품종이 어떤 질병에 자주 걸리는지, 또 의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데이터는 향후 보험 시장을 지배할 아주 핵심 자산이 되거든요. 게다가 반려인이라는 충성도 높은 미래의 핵심 고객층을 자기네 플랫폼에 묶어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노리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단순히 개나 고양이 병원비 대주는 게 아니라 반려인이라는 그 거대한 소비 집단 전체를 선점하기 위한 미끼 상품 같은 거였군요.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실전 행동 팁은 명확했습니다. 월보험료가 무조건 싸다고 덜컥 가입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려동물이 슬개골 탈구 같은 큰 수술이 잦은 소형견이라 보장 한도가 중요한지 아니면 잔병 치레가 많아서 현장 자동 청구 기능이 유리한지 내 상황에 맞게 혜택의 구조를 꼼꼼히 적용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려동물의 특성과 보호자의 니즈에 맞춘 펫보험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네, 가족의 범위가 반려동물로 확장되면서 시장이 쪼개진 것처럼 두 번째 뉴스는 아예 특정 타겟의 생물학적 특성 자체를 깊게 파고든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험업계의 큰 손으로 부상한 여성 고객을 향한 러시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의 핵심 요약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또 통계적으로도 남성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출한다는 데이터가 명확해지자 주요 보험사들이 여성을 위한 통합형 생애주기 맞춤 보험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에 병원 신세를 질 확률이나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료비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죠.
게다가 임신, 출산, 폐경 등 남성에게는 없는 아주 고유한 생애주기적인 신체 변화를 겪습니다. 네네. 보험사들은 그동안 이 모든 걸 그냥 일반 질병보험이라는 하나의 기성복에 우겨 넣어서 팔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비 집단을 위해서 완벽하게 핏을 맞춘 여성 전용 맞춤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오, 맞춤복이요? 네, 특정 질병 보장을 넘어서 임신이나 출산 과정의 합병증, 심지어 산후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까지 생애 전주기를 아우릅니다. 어떤 보험사들은 독창적인 여성 보장 특약을 아예 개발해서 다른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상품을 팔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까지 획득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와, 기성복에서 맞춤복으로의 진화. 이거 아주 확 와닿는 비유네요. 그렇다면 여성 청취자분들을 위한 실전 행동 팁 나갑니다. 지금 댁의 서랍 속에 있는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저 암, 뇌, 심장 질환만 보장하는 과거의 기성복 보험인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겪을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갱년기 질환까지 빈틈없이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의 생애 전주기를 커버하는 통합 맞춤형 보험이 새로운 대세라는 것입니다. 네, 맞춤형 혜택 이야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특정 타겟을 공략하던 금융사들이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결국 겪게 될 인생의 가장 큰 숙제죠. 노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삼성생명이 대폭 개정해서 내놓은 밸런스 종신보험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 핵심 요약입니다. 삼성생명이 사망보장과 연금 전환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종신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는데 핵심은 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대폭 앞당기고 병력이 있는 유병자들의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통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내가 죽어야만 남은 가족들이 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단장 개도후가 막 불안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솔직히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기존에는 이 종신보험을 내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돌려서 쓰려면 가입하고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네, 20년을 기다려야 했죠.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생명이 그 기간을 10년으로 절반이나 뚝 잘라버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망보장에서 생존보장으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막 길어지면서 이제 일찍 죽을 위험보다 돈 없이 오래 살 위험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유, 정말 무서운 위험이죠. 맞아요. 삼성생명은 이 불안 심리를 정확히 읽은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블 연금 전환 특약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죽을 때 받을 보장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딱 떼어서 연금으로 부분 전환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오, 부분 전환이요? 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현금화하는 유연성을 극대화한 거죠. 게다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묻는 병력 질문을 대폭 줄여서 아픈 사람도 아주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고지형을 신설했습니다. 나이 들고 아파도 내 미래를 유연하게 통제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짠 겁니다. 야, 정말 시장의 니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네요. 그렇다면 실전 행동 팁 드려야죠. 기존에 종신보험 가입해두고 이건 죽어야 나오는 돈이니까 그냥 없는 셈 치자 하셨던 분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네네. 종신보험을 단순히 유산으로만 묶어두지 마시고요. 10년 뒤, 20년 뒤 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환 옵션이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신보험이 유연한 노후연금 재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노후 걱정은 보험사만 덜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고객을 로그인하기 위한 은행권의 파격적인 행보가 네 번째 뉴스입니다. 네, 네 번째 핵심 요약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청년층에게는 아주 이례적인 고금리 적금을, 그리고 시니어 고객에게는 은퇴 설계부터 디지털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대별 평생 파트너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이게 혜택 숫자를 보면 눈을 의심하게 해요. 요즘 같은 금리 인하기에 은행들이 청년이나 군 장병들한테 최고연 10%대라는 고금리 적금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파격적이죠. 이건 사실상 은행이 자기들 돈을 막 퍼주면서 청년들 종잣돈 마련을 돕는 건데 솔직히 은행이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이렇게 역마진을 보면서까지 왜 이러는 건가요? 뒤로 숨겨진 수수료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투자, 즉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가입한 첫 주거래 은행은 사람들이 웬만해선 잘 바꾸지 않거든요. 아, 맞아요. 귀찮아서 안 바꾸죠.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청년한테 당장 10%의 이자를 얹어주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청년이 자라서 직장 구하고 신용카드 쓰고 나중에 결혼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을 때 그 수십 년간의 이익을 은행이 모두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생 파트너 전략의 핵심이죠. 아하, 큰 금이네요. 반면에 중장년이나 시니어 고객에게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미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더 주기보다는 그 돈을 지키고 굴려주는 무료 은퇴 설계나 아니면 스마트폰 뱅킹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디지털 금융교육 같은 종합적인 라이프 케어를 제공하면서 자금 이탈을 막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야, 은행의 그물망이 세대별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었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물망을 영리하게 이용해야겠죠. 자, 실전 행동 팁입니다. 주거래 은행 앱에 딱 접속하셔서 내 연령대만 누릴 수 있는 숨겨진 타겟 혜택이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청년이라면 이 압도적인 고금리 적금으로 종잣돈을 불리고요. 시니어라면 비싼 돈 주고 받아야 할 자산관리 상담을 은행의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행의 세대별 맞춤 혜택을 활용해 나만의 금융 주치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이 던지는 아주 달콤한 당근을 어떻게 영리하게 베어물지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날아오는 무서운 채찍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5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자 대출 목적의 유용 엄단 지시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다루는 소스에 담긴 정치권의 정책이나 특정 인물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지지하지 않고요. 편향성 없이 딱 원문에 제공된 팩트만을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럼 5번째 뉴스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를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명백한 사기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약간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아니, 내 신용으로 내가 대출 받은 건데 돈에 뭐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면 부동산 먼저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건가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과 규제의 세계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성격이요. 네, 사업자 대출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대출보다 한도도 훨씬 높고 금리도 아주 유리하게 제공되는 특혜성 자금입니다. 이걸 부동산 투기나 개인 자산 증식에 쓴다는 건 원래 그 돈이 아주 절실히 필요했던 다른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를 빼앗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행위거든요. 아, 다른 기업의 기회를 뺏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를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규정한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다 추적해서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형사 고발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특혜를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만 써야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도 엄격한 룰이네요. 원문에서도 보면 선제적 자발 상환이 강력히 권고되었습니다. 자, 실전 행동 팁질입니다. 자영업자나 기업 대표님들, 사업자금 대출은 단 1원이라도 반드시 본래 목적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지출 영수증 같은 용도 증빙 관리에 정말 철저히 하시고요. 혹시라도 잠시 융통한다는 생각으로 목적 외로 전용하신 자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상환하시는 게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자 대출의 목적 외 사용은 명백한 범죄이며 즉각적인 자발 상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잣대가 아주 깐깐해지듯이 보험사들이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내어줄 때 심사 기준도 앞으로 무서울 정도로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 6번째 뉴스, 바로 보험사들의 예실체 악화와 AI, 즉 인공지능 심사 도입입니다. 네, 6번째 핵심 요약입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과잉 청구가 막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의 실제 영업손익, 이른바 예실차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이 현금 누수를 막으려고 AI를 동원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업계 동향입니다. 잠깐만요. 용어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뉴스 원문을 보니까 그 예실차니 IFRS 17이니 CSM이니 무슨 외계어 같은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좀 어렵죠. 네, 제가 오프닝에서 서류상으론 부자인데 지갑은 텅 빈 보험사라는 비유를 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원리인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였는데요. 제가 그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죠. 먼저 예실차는 보험사가 예상한 손익과 실제 발생한 손익의 차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보험업계에 IFRS 17이라는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었는데요. 네네. 이 제도 아래에서는 CSM, 즉 보험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부상의 이익을 현재의 자산으로 되게 크게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딱 보면 보험사들이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는 엄청난 부자로 보여요. 아, 서류상으로만요? 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을 막 과잉 청구하면서 당장 보험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실제 현금 결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돈은 장부에 잔뜩 적혀 있어서 되게 부자처럼 보이는데 지금 당장 매일매일 청구되는 그 엄청난 과잉진료비 때문에 실제로 보험사 금고에는 현금은 쫙쫙 마름에 있다는 거군요. 일종의 착시현상이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사람이 일일이 심사하던 걸 넘어서 아주 깐깐한 AI까지 투입해 새는 돈을 틀어 막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AI가 과거의 수많은 과잉 청구 패턴을 다 학습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청구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심사를 딱 보류하거나 추가 서류를 막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실전 행동 팁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일부 병원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아파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조차 이 AI의 현미경 심사를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향후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의사의 진단서나 세부 의료기록 같은 증빙 서류를 예전보다 훨씬 더 아주 꼼꼼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야만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사들의 AI 심사 고도화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꼼꼼한 서류 준비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치열하고 냉혹한 수익과 리스크의 세계를 다뤘는데요. 마지막 7번째 뉴스는 당장의 득실을 넘어서 수십 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는 한 기업의 이야기로 오늘 브리핑의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교육 출판 기업 미래엔의 문화, 예술 후원 활동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핵심 요약입니다. 기업 미래엔이 당장의 상업적 수익을 쫓기보다는 창작글감 공모전 개최나 아주 오랜 전통의 문예지인 현대문학 발행 등 묵직한 문화, 예술 후원 활동, 이른바 메세나를 꾸준히 이어가며 미래 세대의 창의력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금융과 경제를 다루는 심층 브리핑 시간인데 갑자기 출판사의 문화 후원 소식을 왜 중요하게 다루는지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약간 그냥 기업이 좋은 일, 착한 일 했다는 그런 홍보기사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요. 비즈니스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날카롭고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육 출판 업계는 가장 큰 위기를 맞았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요. 네, 심각하죠. 미래에는 여기서 단순히 책을 한 권 더 파는 그런 단기 마케팅이 아니라 어린이 책 출간, 동요대회, 청소년 문학상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문학과 예술을 접하게 만드는 생태계 자체를 투자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아, 생태계 투자요? 네, 교실 밖에서 완성되는 참된 교육이라는 튼튼한 인프라를 딱 만들면 결국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다시 질 좋은 책과 문화를 소비하는 탄탄한 고객층이 되거든요. 단기적 재무제표의 이익률이 막 지배하는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이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롱텀 비즈니스 모델임을 증명하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아하,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10년, 20년 뒤 먹거리를 창출하는 아주 웅장한 백년지대기였군요. 그렇다면 소비자인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실전 행동 팁은 이렇습니다. 당장 나에게 10% 이자를 주고 가성비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현명하게 고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갑을 열 때는 이렇게 묵묵히 사회적 책임과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가치지향적 기업들의 생태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소비를 통한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사회적 토양이 있어야 결국 우리의 경제적 부도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후원이야말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7개의 핵심 뉴스를 모두 깊이 있게 뜯어봤습니다. 오늘 다룬 이슈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보이네요. 금융시장은 현재 우리의 나이, 성별, 나아가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의 질환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면서 정교한 초맞춤형 혜택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AI의 아주 철저한 심사망과 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동원해서 규제의 빈틈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정도로 무섭게 스마트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점점 더 정교한 당근을 내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혜택을 남용하는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가혹한 채찍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뉴스가 주는 아주 명확한 경고입니다. 구조를 아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브리핑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형 혜택, 그리고 그 뒤에서 아주 차갑게 돌아가는 깐깐한 AI 감시 시스템. 이 거대한 금융의 진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금융회사들의 알고리즘보다 더 스마트하고 날카로운 초맞춤형 지식을 내 무기로 갖추고 있는지 한 번쯤 스스로 질문해볼 시점 아닐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빼앗기지 않고 내 지갑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통찰을 얻는 모든 과정에 저희가 늘 명쾌한 가이드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핵심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융과 보험의 아주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드릴 다음 심층 뉴스 브리핑에서 한층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혜택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완벽히 차단하는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